당시에는 부처님께서는 35살에 성도하시고 80세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년, 46년 동안 이렇게 설법을 하셨어. 46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길잖아요. 자연 환경도 매일 해마다 풍년이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기근이 들을 때도 있고, 뭐 홍수가 들을 때도 있고, 너무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일기가 고르지 않았을 텐데요. 한때는 대기근에 어느 이제 이렇게 그 남쪽에 어느 왕이 잘 가지 않는 데인데 그 변방이에요. 좀 이제 왕사성이나 코살라나 마가다국보다 좀 더 멀리 있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왕이 부처님이 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잠깐 신심이 나가지고 야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사를 보내서 부처님 우리나라에 오셔서 안거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안거를 지내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환영식을 엄청 이렇게 이렇게 그 기쁘게 환영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이 신심이 별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처님을 모시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지 그것을 평상시에 진리를 구하는 구도자의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공경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어서 모시기는 모셨는데 아침마다 성 안으로 들어와서 탁발을 하고 하는데 아니 그 이렇게 이 왕은 늘 이렇게 시내에 나가서 보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것도 까먹고 그냥 궁중에서 활락만 이제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이제 놀기만 하고 결국 부처님은 이렇게 좀 상황이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가문까지 들어가지고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 닭발을 해도 별로 나오는 게 아니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쭉정이 같은 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상인에게 이제 이렇게 혹시 먹을 게 있냐고 비구들이 했더니 우리는 가진 게 쭉정이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좀 얻어가지고 안한존자가 부처님 뵙기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가지고 부처님 요거라도 좀 드세요. 그랬더니 부처님 너무 이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 귀하고 천하고 이런 게 없다고 이것도 맛있다라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안거를 보냈어요. 나중에는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왕이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부처님을 너무 소홀히 대접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부처님한테 참회하고 그랬는데요. 이 왕은 그 이후에도 별로 이렇게 신심을 내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출가한 스님이 또 절에 다니는 제가불자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문득 생각이 나서 야 나도 출가를 한번 해볼까? 야 나도 저렇게 수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 산에 들어가 살면 좋겠다. 공기 좋지, 물 좋지, 또 뭐 이렇게 편안하지. 스님들 생활이 힘든 것 같아도 이렇게 체질만 맞으면 굉장히 편해요. 뭐 신선 노름처럼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어. 행자 생활이야 이제 정신없이 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지나가는데 어, 이렇게 그 수계를 받고 강당 공부를 하고 참선 공부를 하면서 이 본인의 신심이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살림살이나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세상 일이나 관심을 갖게 되고 심한 경우는 뭐 속퇴도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보리심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전생의 성분도 있어야 되지만 이 생에 살면서 내가 정말 도를 깨우쳐야겠구나, 남을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원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불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한 이제 기본적으로 12년에 한 번씩은 꼭 이제 고민되는 순간이 와요. 어떤 사람은 20년씩, 30년씩, 막 40년씩, 어떤 사람은 평생 고민되는 것이 오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이야. 생각이 많아.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제 평생 동안 절을 다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늘 룰루랄라 잘 지내고 있다가 문득 뭔가 고뇌가 느껴져. 문득 나는 뭘까라는 생각이 느껴지고 그게 고민이 되고 나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 생각이 막 나. 아니면 절에 가니까 왠지 마음이 편안해. 절에 가니까 좀 여기 다니고 싶네, 황룡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절에 다니는 것도 이렇게 그 평생을 다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문득 갔더니 아, 너무 좋아. 아, 여기가 너무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이제 느낌이 탁 들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오래 가면 좋은데 1년, 2년 지나면 생각이 숭 사라져. 생각이 숭 사라져가지고 언제 절에 다녔다는 듯이 언제 다녔다는 듯이 다 까먹고 그냥 속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짧게는 1년, 2년이고요. 뭐 더 짧으면 한 달, 두 달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대, 40대는 정말 그 절에 열심히 다녀.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이제 절 생각이 안 나. 뭐 절에서 상처도 받았겠지만 사실은 상처받는 건 핑계고요. 절에 있으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상처도 받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실망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건 다 핑계더라고. 그건 다 핑계고 자기가 이제 자기 염력에 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원력이 있으면 멀어져도 또 기도하러, 또 봉사하러, 또 뭐 공부하러, 또 누굴 만나러 이렇게 되는데 신심이 이렇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그 인연 따라서 그냥 훌러덩 날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주목을 이번에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유럽은 선진국이라 하는데 또 미국도 선진국이라 하는데 코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창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해졌어. 그래가지고 슈퍼에 월마트에 뭐 라면이나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싸그래가지고 너무 심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우리도 조금 사재기를 조금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차분하게 이렇게 그 다들 제자리를 지켜가면서 차분하게 해요. 지금 마스크도 누가 늦어요? 늦은데도 그렇게 다 싸그리 사재기를 해요. 예. 그거는 좀 그래. 그 유럽에는 그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 가면 뭘 신청을 하면 몇 년이 걸리, 몇 달이 걸리고 뭘 하지는 못한대. 세계에서 제일 빨리빨리 진행되는 나라는 대한민국. 예, 구청에 가서 바로바로 되고 일본에도 가면요. 일본은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떼야 되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가. 우리는 아무 동사무소 심지어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빼잖아요. 근데 거기는 내가 홋카이도 섬에서 본 적지가 홋카이도 섬이라면 도쿄에 살고 있다가도 등본 떼러 홋카이도 간다는 거야. 되게, 되게, 아니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나라 같아도 행정 처리가 좀 느슨한 게 많고요. 또 모든 IC 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해볼게라고 거의 신간센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 IC 칩을 만들어 가지고 모두 다 등록을 막 이렇게 했는데 하라고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에다 IC 칩을 심은 거야 이제 거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별 필요 없다고 한 3분의 2, 3분의 1만 신청하고 나머지는 신청도 안 하고 그리고 괜히 세금만 많이 쓰고 이거 만들어봐 아무 소용도 없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돼버렸다 하더라고요. 신간센 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뚝 넣고 들어가고 뚝 넣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그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이렇게 들어가는 우리 지하철만 해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비용이 신간센에 있는 그 들어가는 그걸 뭐라 해나 그걸 하여간 그것이 엄청나게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KTX 보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 KTX는 그런 거 없어. 야, 세상에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개표를 이렇게 매표를 이렇게 뭐지? 검표를 안 해요. 검표를 입구에서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근데 이제 KTX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긴 하는데
자리가 이상이 있을 경우만 하고 그러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제 그 이번에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사재기하고 마스크 문제만 해도 뭐 아예 유럽은 지금 구할 수가 없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대로 이렇게 공급이 되잖아요.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로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 처음에는 생뚱맞게 무슨 주민등록번호로 하나 뭐 이렇게 아이 좀 너무한다 그래 이제 했는데 그 며칠 지나니까 그게 더 공정하고 그게 더 낫구나 참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좀 너무 이게 좀 뭐 그런 문제인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너무 잘 지켜주는 거 있죠. 다른 나라 같으면 그뭐 약국 앞에서 싸움이 나도 여러 번 났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세계에서 치명률이 제일 낮잖아요. 코로나 걸려서 10명 중에 1명 죽는 데는 유럽 이탈리아는 10명 중에 1명이 죽어 많은데 대부분 이제 70세 이상 좀 연로하신 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명 중에 이제 그 0.1명? 그러니까 1000명 중에 1명이 1000명 중에 1명까지는 아니네. 100명 중에 1명? 아유, 이거 8천 몇백 명 중에 70 몇 명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1명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0.9% 정도 돼요.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제일 적게 돌아가시는 그런 건데 그것도 가만 보면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구 경북 지역에 치료를 잘 못 받은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폐렴이다 보니까요. 폐렴이 유발돼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 한 옛날에는 폐렴으로 돌아가신 저 훨씬 더 낮았거든요. 확률이. 근데 지금은 거의 1, 2위를 다퉈요.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그러니까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어지간한 건 다 잡는데 이게 이제 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폐로 이렇게 염증이 되는 폐가 염증이 심해지면 나중에 폐혈증이 돼서 온몸에 다 이제 염증이 결국 죽게 되거든요. 요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복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로하신 분이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것도 이제 정복하지는 못했어도 조금 어느 정도 치료는 할 수가 있거든요. 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약이나 아니면 폐렴을 억제하는 약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완치는 안 돼도. 그래서 그런 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잘 투여를 해서 병원에 어지간하면 이제 코 바이러스에 들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들어가면 아주 심각하지 않는 이상 아주 연로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늘 내일 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또 살아나시거든요 보면.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어느 대학교 가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 잘하면 다 의대 가요. 그냥 무조건 의대 가요. 그냥 무조건 의대 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엘리트들은 다 의대에 가는 거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세계에서도 IQ가 좋기로 유명한 나라 우리나라거든요.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몇 군데 IQ가 제일 높아요. 보면 IQ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IQ 평균이 높은 나라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전부 다 의사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적절하게 치유를 잘하고 또 의료 체계가 괜히 굉장히 이렇게 거의 완벽하진 않지만 서울 집중화가 돼 있긴 해요. 이제 좋은 병원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암 걸리면 막 서울에 가잖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낫다는 거야. 우리는 지방에 뭐 대학병원도 있고 지방에 의료원도 있고 그래도 뭐 아주 크진 않더라 하더라도 시 단위에 그나마 이제 병원들이 있다고요 보면 그 다른 지역들이나 이런 데는 안 그래요.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실력들이 만만치 않은 거죠.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그 진단 키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칭찬하면서 드라이브 스루 이런 게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거 도입하자 이랬는데, 민주당이 이제 공화당을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대한민국처럼 좀 하라고 검사 엄청 많이 하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공화당 의원이 그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는 믿을 수 없다. FTA에서 승인 안 한 승인 안한 우리나라께 미국 자기네 나라께 훨씬 더 항체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질병본부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께 완벽하다라고 라고 또 반박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것이 저는 참 잘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심지어 이제 두세 시간 만에, 한두 시간 만에, 10분 만에 하는 진단 키트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바이오 산업도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사회가, 우리나라는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교회만 이제 가만히 계시면 이제 괜찮은데, 교회만 가만히 계시면, 주일 예배 안 하시면 빨리 진정이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자꾸 주일 예배를 강행하시는 바람에 자꾸 교회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언론에 자꾸 등장을 해. 무슨 생명의 교회, 무슨 교회 이러면서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집단 환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신천지도 교회의 일종이긴 한데,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제 우리 절은 그래도 이렇게 안 오진 않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 정도 사회적 거리, 이 정도는 괜찮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수백 명이 나와서, 수천 명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밀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름 잘 견디어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잘하면 4월 달이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전 세계가 난리야. 처음에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받아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미국에서도 안 돌았으면 좋겠고 유럽에서도 안 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 이렇게 이제 잘 평화적으로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가며 교양적으로 잘 해낼 수 있는 나라는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또 문제가 심각해요. 거의 2달 가까이 다들 일을 안 하니까요. 이렇게 매출이 완전히 뭐 거의 0%고 뭐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죠. 집세 내고 월세 내고 뭐 이거 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100만 원씩 주자 이렇게 주장했는데, 점점 이게 이제 여론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까지 나왔더라고. 100만 원씩 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 40%, 그 부당하다라는 게 51%인가 뭐 이러더라고요. 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돈 준다는데 싫다고. 이게 이제 50조 정도 되거든요. 5천만 명이니까 100만 원씩 주면 50조면 국가 재정에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국민 우리 1년 예산의 거의 10%, 9%에 가깝거든요. 530조 이번에 그 예산이니까. 근데 우리가 국가 GDP 대비 이렇게 부채 비율이 한 41% 정도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50조를 나눠주면 뭐 한 45%이 정도 되겠죠. 지난번에 IMF에서 우리나라에게 권하기를, 이거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좀 국가에서 재정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좀 시켜야 된다. 너희들은 국가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다, 건전하다. 근데 경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 나라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시켜야 된다고 권고까지 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문제가 아니고 가계 부채가 이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계 부채가 큰 게 문제예요. 그럼 50조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러면 효과가 얼마나 좋겠냐?
전부 다 지역 카페로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울산에서만 쓸 수 있도록 우리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기서만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이제 지역 카페 다 있잖아요. 뭐 있지? 그 있잖아. 지역 카페. 뭐 있잖아요. 그 뭐 있잖아. 아, 까먹었네. 그걸로도 지난번에 보니까 바자회 때 사고 막 그러시던데. 그런데 하여간에 지역 카페를 이렇게 하고 하면 소비가 이렇게 그 선순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얼마나 잘해줬어. 지금 전부 다 존버하잖아요. 집안에 콕 들어앉아가지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조금 포상을 내려. 우리 국민들 너무 대단해 이러면서 상을 좀 줘야 되는 거야. 100만 원씩 상을 더 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해야지 사람이 좀 흥이 나고 그러는데 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조금 그래도 버틸만 해요. 올해 경기가 괜찮을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작년은 말해 먹었지만 올해는 조금 나을 거다라고 다 예상하고 여의땅하고 출발을 했는데 딱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올해 경기 성장률이 0%대 아니야? 뭐 1%대 아니야? 이러면서 1%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거든 지금. 그 망할 정도는 아니라고 봄에 우리가 이렇게 말아먹어도.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더 큰 문제예요. 특히 남유럽의 피그 국가, 이탈리아,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피그스라고 그러거든 이 나라들. 이 남유럽 국가들은 이제 바람만 불면 흙 불면 넘어질 만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 존리라는 어느 보험회사 사장님은 늘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을 열심히 사 모아라. 그러면 부자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게 안 맞거든요. 우리나라는 흉 갔다고 흉 떨어지고 흉 갔다고 흉 떨어지고 말이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10년째 계속 우상향해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다가 지난주 퐁 떨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3분의 1 토막 팍 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바람이 이런 거죠. 하고 이제 가만히 무슨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엄청나게 큰 덩치가 이게 뭔가 이렇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위청위청 하고 있는데 바람이 휙 불어서 폭 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연준 회장이 또 0.5% 또 금리를 인하했어. 그래서 지난번에 내린 것까지 하면 1%나 인하를 해가지고 거의 뭐 곧 있으면 마이너스 금리가 될 정도예요. 0%대 그러면 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금리 그 정도 1% 인하하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 앞으로 좋을 거야 해서 막 희망의 부풀어서 막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요. 1%나 인하했는데 더 없어? 더 없어? 트럼프에서 뭐 너는 더 내놔야지. 미국 의회에서 더 내놔야지. 뭐 더 없어, 더 없어, 더 이렇게 정말 미쳤다니까요. 정말 이상하다니까. 정말 너무 먹어가지고 띠뚱띠뚱 하다가 진짜 팍 넘어진 거랑 비슷해요. 일으켜달라고 하는데 트럼프 일으켜줘, 의회 일으켜줘, 연준 일으켜줘 하는데 아무도 지금 못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유럽발, 미국발 잘못 자칫하다가는 심각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준비를 해야 돼. 위기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위기를 또 다른 이제 리먼 브로더스처럼 그런 또 다른 리먼 사태나 또 다른 버블 사태, 뭐 우리 IMF 사태처럼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새로운 공황이 어쩌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다시 또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너무 살쪘으니까 살 좀 빼 이 말이거든요. 기초 체력을 다시 길러 조금 더 괜찮은
그렇게